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요리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어느새 세 번째죠, 시즌3.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6월 모의고사,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모의고사 보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3개년 모의고사, 물론 이제 3번 준비해갖고 뭐가 되겠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확실히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범위하고, 좀 동일한 부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한테 이제 배운 학생들, 그동안 했던 거, 그리고 이제 이 3개년 잘 정리해서 아마 이제 당일날 좀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부분은 일단 다들 잘 하세요. 근데 이제 앞부분 좀 알아야겠다 싶은 게 혹시 이제 있으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풀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글쎄요, 이제 제가 14번부터 한번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 네, 요거는 일단 이번에 기말고사 범위로 좀 잡히는 분들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세근의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이 부분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2라는 부분, 그쵸?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마이너스 3. 오, 시계가 고장났네. 뭐야 저거? 몇 시야 지금? 아니,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4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3의 세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3의 제곱. 네, 그 공식 알고 계시죠?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공식. 자, 이거에다가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3,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쓰신 뒤에 우리가 이제 준비한 친구들로 대입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에다가 마이너스 1랑 9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18, 그리고 마이너스 9,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되면서, 그래서 결국에 마이너스 4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로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틀리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의 세제곱 빼기 27이라는 존재를 저걸로 나는 목선이라고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보자마자 인수분해구나 라고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치환이라는 거 하셔도 되고요. 2018을 그냥 x로 치환을 해보자. 27은 그냥 3의 세제곱으로 갈까 합니다. 그래서 x의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이라고 만드시고,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수분해 공식으로 쓰자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x 빼기 3의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9,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건데, 요 친구 잠깐 써보겠습니다. 얘가 원래대로 복원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얘가 잠깐만요. 이거 맞지 않나? 그지? 요게 2018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018. 네, 써볼게요. 더하기 9라고 쓸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쓴 게 얘를 이제 제가 묶어볼게요. 어떻게 묶냐면 2018로 묶어볼게요. 그럼 2018로 묶으면 2018 더하기 3에 더하기 9가 되는데, 우리는 2018 더하기 3이 2021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얘다라는 게 나오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다 보니까 결국 얘가 몫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답을 1번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제 16번. AB에 대하여 복소수가 저렇게 되어 있었는데, Z를 제곱하고 그리고 Z바를 제곱한 거를 더하기 0이다를 만족을 시킬 때 이 친구의 최소값이 대체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선택지는 이미 Z까지 알려준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제곱을 해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곱셈 공식 변형 공식으로 가셔도 무방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일단 Z바라는 거 써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빼기 BI라고 두고요. 저는 그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Z 더하기 Z 바의 제곱 마이너스 2Z Z 바가 0이다 라고 쓰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Z에다가 A 플러스 BI를 넣어서 진행하자 라고 해볼 건데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 자 써볼까요? A 플러스 2BI 하고 A 마이너스 2BI를 더한 거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2배에 A 플러스 2BI 그리고 A 마이너스 2BI가 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2A죠. 그럼 2A를 제곱하니까 4A 제곱이 되고 빼기 2에 A 플러스 2BI와 A 마이너스 2BI는 우리가 이제 합차 공식이라는 걸 적용한다고 했을 때 A 제곱에 자 요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죠. 마이너스 4B 제곱 I 제곱인데 우리 I 제곱이 빼기 1이라는 걸 아니까 얘가 더하기 4B 제곱이야 라고 쓸 수가 있고 얘가 0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까지 썼다면 2A 제곱에 마이너스 8B 제곱이 0이 되고 결국 2A 제곱이 8B 제곱이다. 결국 A 제곱이 4B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었다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단계는 그렇다면 6A 더하기 2B 제곱, 12B 제곱 더하기 11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 지금 제가 1단계에서 구한 마지막 최종 단계가 A와 B의 관계식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4B 제곱이라는 거 있잖아요. 얘를 A 제곱으로 바꿔서 지금 마지막 그 식에다가 대입하자라고 진행할 건데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면 6A에다가 4B 제곱이 A 제곱이니까 12B 제곱은 3A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된다? 더하기 잠깐만요. 더하기 3A 제곱 갑자기 딴 생각 좀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더하기 11로 쓸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 친구의 그 최소값을 구하면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3에다가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빼기 1에 더하기 11이 되면서 그래서 3에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8이 되고 그리고 최소값은 3번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그러한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니 좀 이게 놀라운 게 아니 3년 연속 이 17번 같은 게 나오네. 아니 나 이거는 우리 이제 그 내신 대비할 때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왜 이걸 갖다 3년을 냈대? 아마 올해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맞춰주시고 지금쯤에 좀 익숙하시고 아마 이제 17번을 만약에 못 맞췄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좀 인생을 잘못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 능력이 없다는 거죠. 뭔가를 이제 배웠는데 그걸 이제 습득을 하고 익혀가지고 그 다음 걸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반성 좀 하시고요. 자, 높이가 h고 밀도를 뭐야 저거 p인지 뭔지 모르겠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p라고 할게. 그냥 스몰 p. 그리고 압력이 이제 대문자 p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압력이라고 하는 대문자 p는 이 스몰 p랑 그리고 g랑 그리고 h랑 곱해서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린더 A에 담긴 액체의 높이는 실린더 B에 담긴 액체의 높이의 15배라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써드리면 봐봐요. 이 HA는 HB 곱하기 15라는 관계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뾰족한 수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좀 HA 같은 거 쓸 줄 아셨으면 좋겠다는 점. 그리고 이제 밀도, 이 스몰 p라고 아까 불렀었죠? 이 스몰 PA는 이 스몰 PB에다가 곱하기 5분의 3을 해서 우리가 갈 수가 있을 거라는 건데 그럼 G는 뭐냐? G는 공통적으로 동일한 그런 하나의 상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저는 PB분의 PA를 쓸 건데 지금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봐봐. PB는 스몰 PB라고 쓸게요. 그리고 G는 그냥 G라고 쓰고 그런 다음에 HB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PA를 쓸 건데 PA는 스몰 PA 곱하기 G 곱하기 HA로 갈 건데 아시다시피 이 HA를
HB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PA를 PB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을 제가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을 거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은, 봐봐요. 스몰 PA를 5분의 3 곱하기 스몰 PB라고 쓸 수가 있고, 그리고 G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HA를 15 곱하기 HB로 쓸 수가 있다. 15 곱하기 HB로 쓸 수가 있다. 요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얘네는 이제 약분을 하자라는 컨셉으로 GG, PB, PB, HB, HB가 돼서, 그래서 답을 9라고 해서 쓰면 되는 그런 좀 단촐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18번인데요. 좀 일반적인 성향의 스탠스로 문제의 답을 낼 수가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y는 x제곱이 있었는데요. x축으로 n만큼, 그리고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식의 이름을 x 빼기 n의 제곱에 더하기 3이라고 fx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이 너무도 쉽게 동그라미가 만들어지게 되고, 괜찮죠? 그리고 이제 니은도 좀 쉽게 처리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니은을 보시게 되면 n이 3일 때 fx는 10,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n이 3이라는 것을 뭐 여기다가 3을 넣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x 빼기, 자 니은이라고 쓰고, 자 x 빼기 3의 제곱에 더하기 3이라는 게 fx, 얘가 10이다 라고 만든 다음에 이 친구의 두 실근의 합이 6이다. 자, 여러분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라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x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12가 10이다 라고 만들고, 오 맞다. 여기서 굳이 10을 왼쪽으로 넘길 필요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자, fx는 저 아저씨랑 만나지 않아. 자, fx가 x-n의 제곱에 더하기 3인데, 얘하고 저기 이제 저 친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보면 x 빼기 2분의 3n 빼기 4가 있는데, 얘네가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친구를 정리를 했을 때 그 판별식이라는 게 과연 0보다 작을 것이냐, 요거를 판단을 해달라는 건데, 글쎄요, n은 일단 자연수라는 것 좀 챙겨두시고, 자, 전개를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판별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x제곱에 마이너스 2nx 더하기 n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3이다 라고 만들고, 얘가 x 빼기 2분의 3n 빼기 4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얘가 이제 마음에 안 들죠. 그죠? 뭐 2를 곱해도 되고, 그러니까 2 곱하자. 그러면 2x제곱에 마이너스 4nx 더하기 2n제곱에 더하기 6은 2x 빼기 3n 더하기 4라고 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 친구는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우리는 이제 이 친구를 판별식을 쓸 거라는 겁니다. 그럼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얘를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그러면 이제 4n 제곱에 더하기 4n 더하기 1 빼기 4n 제곱 빼기 6n 빼기 4가 만들어지고요. 4n 제곱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n 빼기 3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아까 제가 n은 자연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얘가 n에다가 자연수를 퐁당 하고 넣게 되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디귿이 맞다라는 게 이 문제의 이제 풀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걸로 그냥 착착착 하면은 그냥 답이 나오는 뭐 그 정도 문제였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 수학을 좀 잘 하시려면은 어려운 문제를 갖고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집중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시간 확보가 되신 다음에 시간을 한번 정해놓고 생각이라는 걸 해봅니다.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어젯밤에 이 문제 봤는데 아니 근데 이제 시험 안 풀리는 거야. 아이씨 어떻게 했는데 여기서 약간 여유를 두고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에 대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식을 일단 만드시면 되는데요. 일단 A, B가 6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 C의 중점을 P1 그리고 이제 CB의 중점을 P2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1C가 이제 A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A다 보니까 여기도 일단 A예요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2를 B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B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었냐면은 A 플러스 B가 3이라는 관계식 하나를 드립다 하나 주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원이라는 존재가 보이실 텐데 이 친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A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막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길이가 2분의 1이어야 되는 자 근데 문제 읽고 들으셔야 됩니다. 안 읽고 들으시는 분들은 문제라도 읽고 일시정지 하시고 그러고 들으셔야 따라오죠. 안 그러면 못 따라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2분의 1이죠.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자 이렇게 이제 2분의 1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B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또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가 또 뭐다?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를 일단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나왔던 요 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원이 있을 때 여기 이제 지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얘가 이제 90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복잡한 도형석에서 찾아내라고 하면 또 잘 못 찾아내신다는 게 우리가 또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그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을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쓱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쓱 한번 연결해봤다. 그러면은 저 가운데 있는 이 반원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90도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괜찮으시죠?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요 길이가 뭐냐면은 요 제일 큰 반원의 반지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구해놓은 B 플러스 2분의 1을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A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점입니다. 네, 잠깐 좀 끊어서 갈게요. 자, 이어서 가보면 자 저기까지 만들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길이를 한번 구현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결국에 어떤 구현이 가능해지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다라는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의 줄과 아래 줄을 잘 콜라보레이션해서 A, B의 값을 구하는 컨셉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A제곱에 더하기 A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B제곱에 더하기 B 더하기 4분의 1이다 라는 게 만들 수가 있겠고 A제곱과 B제곱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어우 앞이 안 보여. A제곱이 사라지고 B제곱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또 A 플러스 B가 3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이 A, B는 3 더하기 2분의 1이다가 되면서 결국에 2분의 7이다. 그래서 A, B가 4분의 7이다. 이렇게 이제 담백하게 구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럼 20번은 어렵냐? 20번이 졸라 쉽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준에 21번이 또 굉장히 쉬웠어야 된다. 이 시험지는요, 30번에 몰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번을 이제 안 풀 건데, 왜냐면, 내가 봤을 땐 가치가 없어. 이 시험을 많이 봤으면 30분 풀면 안 돼. 포기시키는 거냐? 네, 맞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아니, 선생님, 저 96점 맞는데. 젠장, 그럼 해. 그러면은, 그냥 궁금하면 다른 거 찾아서 보는데, 근데 일단 없잖아. 96점 맞는 사람이 없어. 나한테 일단 배우는 애들 중에는. 그냥
지금 말한 96은 늘 96이 나오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 그런 사람 없죠? 늘 1등급인데, 없잖아. 그지? 왔다 갔다 하잖아. 맞을 때 있고 안 맞을 때 있잖아. 그지? 자, 이거 해볼게. 자, x에 대한 이제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는 과정은 일부이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라는 것을 할 건데, 가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조립제법을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조립제법 써. 보자. 2하고 마이너스 5하고 그리고 k 플러스 3하고 빼기 k가 있고 여기다 1을 써서 조립제법 후려쳐라 라는 부분인데요. 그럼 2가 되고 그 다음에 2가 되고 빼기 3에 빼기 3 k 0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가에 들어갈 존재는 2x 제곱에 빼기 3x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가를 만들어 봤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구해 볼 건데 나를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지금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그냥 따라가면 돼. 뭐 그냥 그 기본 지식으로 따라가면 된다고. 알파 플러스 베타 몇이야? 지금 이거 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얘 두근 지금 봐봐. 2x 제곱 빼기 3x 더하기 k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다? 2분의 3이라고 쓰면 되고 알파 베타는 2분의 k라고 쓰면 된다. 됐죠? 여기서 k를 구하는 컨셉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3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가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게 되고 결국 k라는 존재는 4분의 5라고 나를 꾸겨 넣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다는 뭐 어렵냐? 다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리면요. 이 경우에 k가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2분의 3인 거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보세요. 얘가 2분의 3이야? 잠깐만. 혹시 못 따라오는 사람은 문제를 안 읽은 거라서 일단 이 문제를 볼 자격이 없습니다. 문제를 다시 읽어보시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솔직히 그냥 감상만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점수가 안 나와요. 이미 망했다고. 점수가 안 올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자,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알파 빼기 베타가 3분의 2라는 점입니다. 알파 빼기 베타가 3분의 2인 걸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9분의 4라는 걸 이용해서 k를 또 한번 구해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3이다가 되면서 제곱하면 4분의 9 그리고 알파 베타가 2분의 k이기 때문에 빼기 2k가 되는데 얘가 9분의 4다라고 쓸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2k가 4분의 9 빼기 9분의 4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 36분의 81 빼기 16이 되면서 36분의 65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K라는 존재는 72분의 65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마무리를 들어가 보면요. 가에 알맞은 식이라는 게 아까 전에 구했던 2x 제곱에 빼기 3x인데요. F3은 2 곱하기 3은 9에다가 빼기 3 곱하기 3이다. 그래서 18 빼기 9가 돼서 9에다가 곱하기 P분의 Q라고 되어 있는데 P라는 게 지금 어디 있죠? P가 지금 나입니다. 그죠? 그러면 4분의 5라고 쓸 수가 있고 그리고 Q라는 게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72분의 65를 써주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72분의 65가 되면서 결국에 9 곱하기 몇입니까? 7, 5, 35, 360 이게 계산이 이제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럼 이제 320이 되면서 여기 이제 약분되고 9, 4, 36 제1장 근데 안 맞는데 4, 8, 30 이렇게 잠깐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360 64 24 260이네 260 4 2분의 13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다는 점. 네.
자, 21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21번 문제는 어디서 많이 봤지? 이게 왜냐면은 한 3년 전에 이제 나왔던 시험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센수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센수학에서 얘를 카피를 했어요. 카피를 뜬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나온 걸 보고 오 옳다구나 하고 집어넣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풀었어야 된다고. 그쵸? 뭐 기억으로 풀든 뭐든 풀었어야 됐다. 자, 볼게요. 두 2차 다항식 px와 qx가 있다. 네, 2차 다항식입니다. 근데 이제 px 더하기 qx가 4고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근데 이제 나를 보고 드는 생각은 역시 곱셈 공식의 변형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그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괄호에 a 플러스 b라는 게 생각이 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px 더하기 qx의 세제곱 마이너스 3px qx px 더하기 qx가 12x 4제곱 더하기 24x 세제곱에 더하기 12x제곱에 더하기 16이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px 더하기 qx가 이제 4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4가 되니까 4를 세제곱하죠. 그럼 64. 64에다 빼기에 4, 3, 12 px qx를 만들 수가 있고 얘가 12x 4제곱 더하기 24x 세제곱에 더하기 12x 제곱에 더하기 16이라고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64를 이리로 넘길게요. 64를 이리로 넘기면 얘들아 얘가 마이너스 48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12로 얘를 나누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 px, qx라는 존재는 마이너스 12로 화끈하게 나누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x 4제곱에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4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일, 인수분해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2차 다항식을 곱해서 저런 애가 됐다는 것이니 인수분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4차 다항식을 조립제법이라는 걸 써서 우리가 후려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립제법을 쓰는 걸 2단계라고 하고 x에다가 대체 몇을 대입해야 0이 되느냐 요걸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x에다가 제가 한 마이너스 1 정도? 1인가? x에다 1을 넣어야겠어. 1을 넣으면 빼기 1 빼기 2 빼기 1 더하기 4가 0이 되는 게 맞으니까 우리는 얘를 1을 대입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빼기 1 빼기 2 빼기 1 0 4 이렇게 해서 1이다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빼기 1에 빼기 1 빼기 3에 빼기 3 빼기 4 빼기 4 빼기 4 빼기 4 0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는 더 조립제법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빼기 x 세제곱에 빼기 3x 제곱에 빼기 4x 빼기 4라는 친구가 언제 0이 될까? 요걸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그러면 x에다가 제가 이제 글쎄요 좀 빠듯한가? 마이너스 2 8 빼기 12 진짜 안 될 것 같아. 되네.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에 2에 마이너스 1, 2에 마이너스 2, 4, 0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결국에 x 빼기 1, x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요 뒤에는 이 2차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못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새끼가 qx겠다. 왜냐면 px가 음수라고 했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x 제곱에 더하기 x 빼기 2가 될 것이고 결국에 우리 친구를 px라고 하고 우리 친구를 qx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쉬워 21번이 30번 몰빵이라서 그렇습니다. P2는 그럼 좋은 거지. 시험 이렇게 나오면 다 맞으면 되잖아. 그지? 하나 빼고 졸라 좋은 거라는 거죠. 졸라 잘하는 애랑 어설픈 애랑 어설픈 애는 아는데 조금 잘하는 애랑 비슷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Q3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졸라 잘하는 애 입장은 어때? 졸라 억울하죠. 어려운 게 좀 더 많아야 내가 이제 부각이 되는데 하나만 몰빵하고
아마 그럼 졸라 잘하는 애도 마지막 건 잘 못했을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럼 이제 9에다가 더하기 3에 빼기 2가 돼서 얘는 이제 10이다. 그래서 이거 쟤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왜래 P2 뭐 문제가 있나? 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PX, QX를 저걸로 두면은 더해서 마이너스 4라서 현재 원하는 걸 부합하지 못하네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양쪽에 PX, QX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X제곱 빼기 X 더하기 2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라고 나누고 얘가 PX, 얘가 QX로 가야 된다. 네, 마지막에 함정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함정에 걸려버렸네요. 맨 처음 풀었을 때 안 걸렸는데 본의 아니게 지금 이제 걸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될 것 같다. P2는 여기다 쓸게요. P2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되면서 마이너스 4가 된다 볼 수 있겠고요. Q3 같은 경우는 9 더하기 3 더하기 2가 되니까 14가 돼서 최종 답을 10으로 써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문제는 저는 27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7, 28, 29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할 건데요. 27번을 잠깐 보면은 이 fx라는 친구가 있는데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를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x 플러스 1의 제곱 형태로 우리가 생겼어야 한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a가 2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걸 하나 챙겨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fx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b 빼기 7의 제곱이다 라고 만들 수가 있겠고, 이 fx라는 친구와 cx라는 친구가 한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됐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저 cx를 왼쪽으로 넘기면 되겠습니다. 그럼 왼쪽으로 넘기시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에 더하기 2 빼기 c의 x 빼기 b 빼기 7의 제곱이다 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만드신 다음에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만들어 봅니다.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것을 이용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2 빼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c를 진행할 건데 우리는 더하기 4에 b 빼기 7의 제곱이 0이라는 것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전개를 하지 마시고 제곱과 제곱을 더한 게 0이 됐다는 것은 각각 0이 돼야 한다라는 걸로 읽으면 되겠고, c가 2고 b가 7이라는 걸로 읽어주시면 ABC를 무난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풀이의 그 방식에 있어서 좀 꼬인 분들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11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은요 이 남아있는 입체도형의 건널비가 저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건널비를 이제 구해볼 건데, 첫째, 저만큼 뚫렸기 때문에 요거를 좀 구하자. 요게 이제 2개다라고 하자는 거죠. 저게 2개다. 그러면 a 제곱에서 파이 b 제곱을 빼자. 이게 바로 이제 이 정사각형에서 원의 넓이를 빼자는 컨셉으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몇 개? 2개가 있어요. 위아래 2개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어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느 부분이 보이시죠? 바로 지금 이제 정육면체 요 부분 요렇게 생긴 게 4군데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a제곱이 4개라서 4의 제곱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는 뭐가 되냐면 바로 요 내부에 있는 요거 보이죠? 저 원 이렇게 두른 거 있잖아, 그치?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이 원의 둘레를 일단 구하시고 거기서 높이를 곱하면 그게 이제 옆 넓이가 나온다라고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러분 이제 원의 둘레는 2파이 b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b를 만들고 여기에서 곱하기 a를 해서 요게 이제 전체 건널비다 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얘가 216 더하기 16파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를 잘 정리해서 a와 b를 구하기만 하는 그런 문제,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2a 제곱하고 4a 제곱을 더하면 되니까 6a 제곱을 일단 쓰면 되겠고, 6a 제곱에 더하기 2ab 파이라고 쓸게요. 2ab 파이, 그리고 빼기 2b 제곱 파이라고 쓸 수 있고, 얘가 216 더하기 16파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와 b를 가볍게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6a 제곱이 216이 되면서 우리는 a 제곱이 36이라고 할 수 있고 a가 6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a가 6이니까 6을 이제 집어넣으면은 12b 파이에서 빼기 2b 제곱 파이가 16파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고, 우리가 파이라는 친구를 걷어낸다고 치고 마이너스 2b 제곱에 더하기 12b가 16이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b 제곱에 마이너스 6b가 마이너스 8이 되면서 b 제곱에 마이너스 6b 더하기 8이 0이고, b 빼기 2에 b 빼기 4가 0이 되면서 b는 2 또는 4가 되는데, 마무리 작업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단 a가 2b보다 크다라고 써있는 게 있습니다. 그에게 결론은 b가 2여야 맞다, 그래야 클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15에 a 빼기 b는 60이에요 라고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 당시 px, 뭐 21번 약간 카피본 느낌으로 뭐 그렇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일단은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보기로 했다. 그런 다음에 전개를 해서 그 전개한 식이 완전 정식이 돼야 됩니다. 뭐 그런 맥락으로 진행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자, 그럼 말씀드리면 x제곱 빼기 a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5에 더하기 9라고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럼 이제 전개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x 4제곱에 더하기 5 빼기 a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5a제곱 더하기 9다 라고 일단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얘가 누군가의 완전제곱식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말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거를 기준으로 px 더하기 x가 대체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왜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더하기 x 4제곱으로 쓰였기 때문에 빼기 x제곱을 제곱하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빼기 x제곱이 맞고,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뒤에 숫자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만약에 x가 있다면 요 오른쪽에 x 세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린 뭐다? x를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그냥 상수라는 애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그들을 구해주면 될 거라는 거죠. 오우, 족밥이네 이렇게 하니까, 그지? 자, 그럼 봐봐. 그럼 얘를 이제 제곱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끼워 맞추면 돼. 어떻게 끼워 맞출 거냐면, 일단은 얘를 전개한다고 했을 때 좌변에 마이너스 2bx 제곱이 우변에 요런 애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2b가 5-a 제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b제곱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5a 제곱 더하기 9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를 우리가 연립을 좀 잘 해서 애들을 구하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연립하지 뭐. 지금 a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있으니까 a로 좀 몰빵을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b는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a제곱이 되면서 b자리에다가 저 친구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5에 더하기 2분의 1 a제곱의 제곱이다 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겠고, 얘가 마이너스 5a제곱 더하기 9라는 것을 만들면 되겠다. 네, 좀 약간 이렇게 쓰니까 좀 복잡한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왜 또 4차나고 지랄이야? 이거 아까는 아니랬는데. 자, 그럼 봐봐. 그럼 이제 전개를 그냥 어쨌든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압박이 있어서 잠깐 좀. 자, 그럼 이제 이어가 보면 전개를 하면 4분의 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AB를 시전을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2분의 5의 a제곱이 되고 더하기 4분의 1의 a 4제곱이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5a제곱 더하기 9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4라는 것을 곱해서 진행할 건데요. 4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25에 빼기 10a 제곱에 더하기 a 4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0a제곱 더하기 36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희망이 보여야겠죠. 나오겠지 뭐. 자, 그러면 a 4제곱에 더하기 10a제곱이 나오게 되고 빼기 11이 0이 되면서 어쨌든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a제곱에 더하기 11에 a제곱에 빼기 1이 0이 되면서, 그쵸? 그래서 a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이 1이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결국에 a는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2단계 게임은 끝이 났습니다. a가 1이고 a가 1일 때 b의 값은 여기다가 1을 넣는다고 했을 때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맞고, 그러면은 이제 a와 b를 제가 구하게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럼 a와 b를 구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어차피 뭐냐면은, 잘 봐.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저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의 제곱이라는 것이었고, 얘가 x 4제곱에다가 더하기 4x제곱에 더하기 4였던 것이었다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잘 봐. px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px가 뭐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px는 뭐가 되냐면 px는 px 더하기 x가 이 친구였기 때문에 결국 px란 친구는 이 친구에서 x를 빼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x 빼기 2가 나오게 되고 결국 pa라는 그 존재는 p1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1, 오우 맞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4. 그 친구를 제곱하니까 16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이 시험지는 우리가 그동안 2년치는 30번을 풀었었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30번은 그냥 제가 뺐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 시험지 같은 경우는 30번 풀지 말고 나머지를 다 맞췄어야 되는, 그래서 96점을 맞았어야 되는 그런 시험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